자,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볼게. 아까 우리 만폭동 폭포까지 봤잖아, 그치? 같이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금강대. 자, 이제 금강대로 왔어. 얘들아, 대자가 있으면 그냥 좀 높고 평평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금강대 맨 위층에 내가 딱 왔어. 짜잔. 아, 너무 작나? 자, 정철이 왔어. 그랬더니 뭐가 보여?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고 있대. 선악이라는 건 그냥 항 얘기하는 건데 얘가 아까 신선 덕후라고 했잖아. 신선 겁나 좋아한다고. 약간 요즘으로 치면 그 갸루 유행하잖아. 그 추구미처럼. 그래서 정철 추구미가 지금 신선이야. 갸루처럼 신선. 신선 야호. 하여간 그래서 그냥 학도 선악이라고 그냥 써주는 거야. 근데 신선이 들어가니까 얘들아 도교적 성격이 조금 있다라는 거 봐줄 수 있겠죠? 여기로 가볼게요. 춘풍 봄바람이 옥적성이다. 옥적성. 피리 적자거든? 그래서 요거 뭐냐면 실제로 옥피리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건 아니고 옥피리 소리 같은 춘풍 봄바람이 첫잠을 깨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호의 현상은 뭐냐면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지금 정철이 학을 보고 있는데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입은 게 나온다. 그럼 뭐 얘기하는 거겠어? 요거 지금 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을 의인화 시킨 거야. 의인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학을 얘기하는 거임. 그래서 호의현상, 학이 지금 반공에 비어있는 여기에 소소하게 솟아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서우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서우 옛 주인은 뭐냐면 그 송나라 시인 중에 인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중국 고사 활용한 거야, 얘들아. 요거 하나 체크해줘. 중국 고사 활용. 인포라는 사람이 서우라는 데에서 막 그 학들하고 막 논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인포가 약간 신선처럼 학들하고 논일던 것처럼 나도 어떻다? 금강대 올라와가지고 이 학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놀고 있다.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 무라일체죠, 무라일체. 그리고 작가 나도 지금 뭐 같다는 거야? 나 신선 같아. 신선에 미친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그래서 무라일체 하나 챙겨주고 밑으로 좀 가볼게요. 내가 여기서 계속 밑에를 보는데 눈 아래 굽어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 소향로, 대향로. 이거 그냥 그 산봉우리를 비유한 거야. 조그만한 향로. 작은 산봉우리는 소향로, 큰 산봉우리는 대향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진월대라는 높은 데에 고처 이거는 계속 나오는데 얘들아 고처는 다시라는 거 체크해줘. 진월대에 다시 올라가지고 딱 앉았더니 어떻게 생겼어? 여산 진면목이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 다 보인다. 여산은 중국의 산이거든. 되게 화려하고 이쁜 산이야. 근데 내가 요 진월대 앉아서 보니까 이 금강산이 어때? 야, 여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진면목이 금강산에서도 보인다. 그러니까 금강산 왔는데 여기가 여산 같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좋은데 놀러 갔을 때 약간 제주도 가서 바다 봤을 때 바다 너무 이쁘니까 야씨 발리 안 가도 되겠다. 막 여기 보라카이 안 가도 되겠다. 여기가 더 이쁘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감탄한 거지. 그러면서 요렇게 또 감탄을 합니다. 여기 영탄 쓰였죠? 어와 조화옹이 헌사도 헌사일샤. 얘들아 헌사하다라는 거는 뭐 야단스럽다. 뭐 화려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때? 조물주가 이걸 지은 게 정말 야단스럽고 화려하게 잘 지었구나. 이 조물주의 신공이 정말 멋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 날거든 뛰지 말지. 섰거든 솟지 말지. 요거 약간 면왕정가에도 요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뺏겼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영향을 받은 표현이야. 한 가지 좀 TMI를 얘기하자면 면왕정가는 송순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도 담양에 있던 사람이고요. 정철이 이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어. 송순이 40년 정도 먼저 선배야. 하여간 그래서 날거든 뛰지 말지 섰거든 솟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이 산의 모습이 날고 뛰고 섰고 속고 막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산봉우리 모습이 변화무쌍하고 막 이렇게 헌사롭고 이렇다는 거죠.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 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화류법이 쓰였다. 실제로 산봉우리가 이렇게 막 뛰고 섰고 속고 막 이런 거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화류법 쓰였다는 거. 그리고 대구법도 쓰였죠. 날거든 뛰지 마라. 섰거든 솟지 마라. 대구법이죠. 요거 체크를 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부용을 고잡는데 배곡을 묶었는데 동명 북극, 요것도 다 지금 비유야. 금강산 봉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중에 하나 챙겨주려면 요거 북극을 좀 챙겨줘. 북극은 북극성 얘기하는데 얘들아, 하늘에 있는 별 중에 제일 밝은 게 북극성이잖아. 그래서 요건 임금님을 상징한다 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 생각해. 또 여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 여기 체크해 줄게. 높을시오 망고대. 높을시고 망고대. 아 망고대 높다. 외롭겠다 혈망봉아. 망고대하고 혈망봉 얘기를 하죠. 근데 얘들아, 아까 대라는 건 되게 높은 데라고 했잖아. 그리고 혈망봉, 봉우리 봉자야. 그러니까 이것도 높아. 근데 얘네가 지금 높고 외로워. 그러니까 뭐 망고대 요렇게 있고 혈망봉도 요렇게 있는데 얘네가 높으니까 하늘하고 가깝잖아. 그치? 땅에 비하면 좀 극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땅에 비하면 되게 하늘하고 가깝단 말이죠. 근데 하늘은 보통 뭐의 상징이니? 임금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하늘한테 네가 무슨 일을 좀 아뢰려고 이렇게 높게 솟아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요렇게 천만겁이 지나도록 네가 굽힐 줄을 모르냐. 하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천만겁이 지나도록, 천만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고 높게 솟아있니? 그러면서 뭐라 해?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애가 또 있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망고대와 혈망봉의 이 높은 지조와 절개에 만족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망고대랑 혈망봉을 의지절개, 즉 뭐라고 봐주면 좋아? 충신이라고 봐주면 좋고, 이 충신이 누구라는 얘기야? 바로 나 정철이라는 얘기죠. 바로 내가 망고대랑 혈망봉 같이 높고 외롭게 솟아서 임금을 생각하고 있는 애야. 요 얘기를 조금 돌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자, 다음 기심대. 기심대가 아니라 개심대. 10개짜구나. 개심대로 넘어올게요. 개심대 고쳐올라 아까 다시라고 했지. 다시 올라가서 중앙성을 바라봤어. 근데 12,000봉을 넉넉히 혀여하니, 요건 이제 넉넉히는 분명하다는 얘기야. 분명하게, 분명히 혀다. 요거는 세다야. 세다. 세어보니, 그러니까 우리 금강산이 12,000봉이잖아 얘들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 뭐 금강산 어쩌고저쩌고 12,000봉 막 이런 노래 있잖아.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하여간 금강산이 12,000봉이 있는데 이거를 분명히 하나하나 셌다는 거야. 근데 세봤는데 봉마다,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기운이 서려 있어. 이 봉우리, 이 산의 정기잖아, 정기. 산의 기운이 서려 있어가지고 기운이 어때? 맑거든 좋티 마라. 약간 욕 같네. 맑거든 좋티 마라. 이 말은 깨끗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것도 방학 때 한번 한 거 같은데 좋다 있지. 좋다는 좋다가 아니고요. 깨끗하다라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가 현대어로 좋다라고 하는 거는 듀오타잖아. 듀오타. 뭐 히읗 붙여도 되고요. 듀오타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맑거든 깨끗하지 마라. 아니 깨끗할 거면 맑지를 마라. 그러니까 산이 어떻다는 거야. 맑고 깨끗하고 지 혼자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요거 아까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면왕정과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라는 거 체크해줘.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그 12,000봉의 기운이 어때? 기운이 심상치 않아. 너무 맑고 깨끗해. 그래서 저 기운을 흩어내가지고 인걸,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거 금강산 보고 또 나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지.
우국지정 챙겨주시고요. 이거 영군지정, 우국지정 그리고 그 선정 포부 나온 부분 잘 체크해놔. 그게 내일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여기 볼게요. 내일 시험이 아니구나. 어쨌든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하도할샤 아까 했죠. 많기도 많구나 이런 거지.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많고 많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이 없고 체세도 많아 이런 얘기죠. 산의 정적이고 동적인 모습 얘기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지를 삼기실제, 그러니까 조물주가 천지를 만질 때가 아니라 만들 때 자연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이 산이 만들어졌겠지만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어때? 유정도 유정할샤. 그러니까 정이 뜻정자 얘들아. 뭔가 뜻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맑게 생긴 모습을 보니까 어때? 조물주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고트하다.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탄법 리을샷 쓰였으니까요. 조물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겁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볼게요.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리신고.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얘들아, 비로봉 상상두는 그 12,000 봉우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거든. 뭐 대충 한 이렇게 생겼다 칠까요? 얘가 이제 비로봉 상상두라고 생각해봐. 여기에 올라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리신고 없을 거라는 얘기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000봉을 다 보다가 딱 봤더니 비로봉 상상도가 겁나 높은 거야. 그래서 와씨 저기 올라간 사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동산 태산이 어느 한 높뒀던고. 그러니까 이 비로봉하고 비교했을 때 동산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 동산과 태산 중에 뭐가 높겠냐? 이게 비로봉보다 높겠냐? 이런 얘기죠.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국은 노나라야. 중국의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노라라고 써버렸네. 중국의 노나라. 요것도 중국에 있는 산. 막 비로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고 하는 말인가? 요거는 뭐냐면 얘들아, 공자가 한 말을 갖고 온 거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 요렇게 해볼까요? 짠짠 짠짠.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넓은 천하 좁다. 이 중국 땅 좁아. 이런 얘기를 공자가 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 비로봉을, 정철이 비로봉을 보고 갑자기 공자가 생각난 거야. 나는 이 비로봉 상상두만 봐도 너무 높다. 중국의 노나라 정말 넓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공자는 이렇게 넓고 높은 걸 보고 작다,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 감탄하는 거야. 저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겠나 내가, 이런 거죠. 이런 걸 보고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호연직이라고 하거든. 이 되게 드넓은 기상, 호방하고 드넓은 기상. 그래서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호방하고 드넓은 기상을 내가 감탄한 거지. 흠모하고 있는 거야. 난 여기도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공자는 그 넓은 중국 땅도 좁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호방한 사람이었구나,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까지 감탄한다. 오르지 못할 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자의 그런 정신적인 경지, 그 호연직에 오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인식한 거죠.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광동 들고 겁나 안 끝나네. 이거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본사 빠져서 너무 다행이야. 어쨌든 쭉 가볼게.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요, 원통골 사자봉 지나서 활용소에 왔어. 얘들아, 활용소라고 돼 있는데 1학년 때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가 붙으면 이거 주격조사 2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활용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요렇게 활용소라는 소는 연못이거든. 연못이 있는 거야. 활용소. 요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봐봐.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요게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굽이 치는 물. 이렇게 물이 굽이 치는 거를 이제 천년 노룡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작가 자신, 바로 나 정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적인 의미로는 굽이 치는 물이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속뜻으로는 작가 자신인데, 일단은 시적인 의미로 내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철로 다시 해석을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화룡소에 왔다? 근데 화룡소에 천년 노룡, 굽이치는 물이 막 있어. 근데 이 물이 주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야니까 낮밤이겠네요. 밤낮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창해에 이르니까 이었으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화룡소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다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풍운, 바람하고 구름을 언제 얻어가지고 삼일우를 내릴까? 이런 거야. 3일우라는 건 얘들아 3일 동안 내리는 비야. 그러니까 충분한 비. 정말 고마운 비 있잖아. 굉장히 충분한 비. 언제 얻어서 3일우가 내릴까? 그러니까 이 화룡소의 물이 언제 바다로 이어져가지고 이게 비처럼 바뀌어서 충분하게 내릴까? 이게 내려야 어떻게 돼? 음에 그 그늘하고 벼랑에 있는 이온풀, 시든풀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 화룡소에 있는 물이 바다로 건너가서 얘가 풍운을 만나가지고 3일우로 내려야만 시든 풀들을 다 살려낼 수 있어. 다 살려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요거를 두 번째 작가 자신 정철로 비유할 수 있거든. 요거 되게 중요하다. 정철로 비유하면 어떻게 돼? 이 화룡소에 있는 물, 바로 나 정철이 주야로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언제 이 3일우라는 건 이제 충분한 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수 있을까? 누구한테? 이온풀, 시든풀, 즉 백성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정철로 해석하면 내가 언제 흘러내린다니까 좀 이상하네. 언제 열심히 해서 백성들한테 3일우 같은 선정을 베풀 수 있을까? 이거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원도 관찰사잖아. 그래서 내가 관찰사로서 선치예민, 선한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정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선정에 대한 포부가 여기서 또 드러나지. 그치? 화룡소에 있는 물이 3일우로 변하는 것처럼 나 정철도 선정을 베풀겠다는 거죠. 여기 강원도 백성들한테. 그래서 요것도 하나 챙겨줘요. 선정 포부 또 있음. 요거 꽤나 나와.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쉬어볼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폭포로 가. 우리 처음에 만폭동 폭포 한번 갔었잖아.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불정대에 12폭포가 있어. 12폭포. 왜 12폭포겠어? 폭포가 12번 이렇게 꺾여가지고 물이 요렇게 샤샤샤샤샤 흐르니까 12폭포겠죠?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내가 그림 진짜 못 그리잖아. 그치?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 암튼 그래서 요 불정대에 올랐더니 천심절벽에 천심절벽을 반공 비어있는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폭포가 생겼냐면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낸 것처럼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실 같고 멀리서 보니까 이게 배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실처럼 가늘한데 멀리서 보면 이 실을 다 엮은 배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폭포가 근경에서 내가 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만폭동 폭포 할 때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봤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불정대 12폭포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보고 있다. 바뀌었다. 요거 좀 조심히 봐주고. 그래서 은하수, 뭐 실같이, 배같이 이런 거는 다 12폭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볼게요. 도경 12굽에 내 봄에는 여러희라. 아이고야. 여러희라. 그러니까 이거 12폭포로 12폭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어때? 더 많은 것 같아. 더 여러 구비로 이렇게 폭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겁나 멋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적선이 이제 있어서 내가 다시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은 그 이태백 말하는 거거든? 알지? 중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이야.
이태백하고 내가 이걸 다시 의논하면 여산이 여기보다 더 낫단 말 못하겠어. 이런 거지. 도고는 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보다, 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태백하고 내가 다시 여기를 의논해보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거야. 그만큼 이 폭포 너무 아름다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금강산 유람은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 본사 2번부터는 여기 봐봐. 첫 줄만 볼게. 산중을 매양 보랴. 내가 맨날 산만 보겠냐? 동해로 가자. 이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여기부터는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였지? 2-1, 2-2, 2-4 넘어가니까 2-3부터 다시 찍어볼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겠죠? 막 2배속하고 3배속하고 이러면 안 됨. 끊을게요.